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교과서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있는 3-3-1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인구 증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3단원의 주제가 3-3단원의 주제가 사회 변동과 인구 서민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원 3단원 들어와서 봤던 내용들을 짚어보면, 먼저 3단원 들어오면서 지금 중심이 17세기, 18세기, 시작은 15세기부터 시작되지만 15, 16, 17, 18세기를 보고 있었고, 그 즈음에 굉장히 중요한 큰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봤고, 그리고 지난 단원까지 봤던 내용은 교육망의 확대와 은유통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세계사적으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유럽 세력들이 지금 교육을 하기 위해 동아시아에 접근을 해왔고, 동아시아 내에서도 상공업이 발달하는 모습을 봤었고, 그런 가운데 매개가 됐던 물체가 바로 은을 매개로 해서 동아시아의 무역과 세계 무역이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교육과 관련된 상공업의 발달과 관련해서 이제 기술도 증가하게 되고, 이런 기술의 발달이 나타나게 된 인구의 증가까지 보는 단원이 바로 3-3-1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자, 교과서를 시작하면 지금 옥수수, 감자, 고구마가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네요. 원산지는 모두 아메리카로 척박한 토질과 기후 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특징이 있다. 이들 작물의 전례는 동아시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지금 보통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황작물이라고 불러요. 토양이 좋지 않은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양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됐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굶어 죽는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중요한 결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아시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작물들이에요. 자, 먼저 17세기, 19세기 인구 증가의 배경을 좀 볼 것 같으면, 일단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됩니다. 농업 기술도 발달했고, 이 농업 기술의 발달은 같은 경지 내에서도 생산량이 증가되는, 경지 면적당 생산량의 증가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흙과 같은 늪지대가 개간됐고, 양전 사업이 진행되고 간척 산업이 진행되면서 이런 경지 면적의 증가도 일어났고, 경지 면적당 생산량도 증가하게 됐고, 농서도 보급되게 됐고, 여기에 앞서 봤었던 감자, 고구마, 옥수수와 같은 작물들이 도입되면서 식량이 증대되고 상품 작물이 재배되는 결과까지도 찾아오게 됐고요. 여기에 17세기부터 19세기에 대체적으로 온난한 기후도 이어졌고, 의료기술도 발달하면서 사망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농업이 발달하고 구황작물이 들어왔고 온난한 기후에 의료기술까지, 바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결과와 인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조선, 일본 순으로 하나씩 좀 알아보면, 먼저 명청시대의 인구 증가를 볼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이제 명청시대 얘기하기 위해선 농업 생산력의 발달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잘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발달이냐면, 지금 원래 지도 잘 그리잖아요. 자, 한반도가 있고요, 중국이 있는데, 중국에 강이 두 가지 있죠. 황허강과 양쯔강 이렇게 있고, 여기 지방을, 양쯔강 지방을, 샹지안강 지방을 우리가 강남지방이라고 부르는데, 강남지방의 개발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생산력의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주로 이 강남지방 개발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5, 16국에, 그러니까 위초고 삼국시대 때 오나라가 건국되면서 발전을 이끌어 오다가
보다 더 발전이 이끌어지는 시기는 5호 16국의 침입으로 인해서 5호의 침입으로 인해서 서진이 동진으로 나서 남조 국가를 만들게 되는데 남조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는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본격적인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관련해서는 송나라 때 강남 지방의 하류 지방, 창장강의 하류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이 발달하다가 명청대가 되면 창장강 중류 지방과 상류 지방이 명청대가 되면 창장강 중류 지방과 하류 지방이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농업 생산력의 발달을 보여주는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발달하게 되고, 그러니까 농업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역으로 과거에 농업지대였던 곳이 명청시대가 되면 상공업지대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런 모습을 좀 뒤에 보게 될 텐데, 이 농업지대가 증가하면서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중국에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후기였던 16세기경을 보면 한 1억 5천 명 가량이 돼요. 1억 4천 명이 되는데, 그러다가 18세기 중반이 되면 3억 명, 그리고 19세기 중반이 되면 4억 3천 명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 그래프. 그래서 1600년부터 1850년 사이에 인구의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고, 그래프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지금 기원 후 400년부터 1800년대까지 송나라 시기의 인구 증가와 명말 청대 시기의 인구 증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런 인구 증가는 생활 수준의 하락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국가의 발전 면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안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환경 파괴, 물가 상승, 그리고 생활 수준의 하락. 왜냐하면 같은 자원을 늘어난 인구가 함께 나누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생활 수준을 하락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업자와 유민이 발생합니다. 이제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과 자기 고향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발생되고, 이런 신분이 불안정한 생활 요건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생기면 모여서 비밀스럽게 집단을 만들게 돼요. 우리는 그건 비밀결사라고 그러고, 이 비밀결사는 언제나 국가의 존망을 위협할 수 있는 반란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민 반란도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인구는 어디로 이동하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과거에 많이 살던 곳에서 사람이 살지 않던 장소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곳이 산간이나 변경지대가 되겠고, 그래서 명청시대에 과거에 인구가 거의 없었던 산간지방이나 변경지대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현지인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의 심화로 이어지게 되고, 청대 중기 이후에는 반란 지역이 되는 경우도 아주 많았어요. 이 지역에 서로 다툼을 벌이다가 싸우고, 아니면 이 모든 게 국가의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반란이 일어나고 하고, 특히 좀 먹고 살기 좋았던 동남 해안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몰려들면서 개투라는 것이 만연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과서 111페이지 보면 지금 동남 해안지방 푸젠성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 푸젠성에 인구가 몰리면서 과거에 원래 살고 있던 현지인과 이주민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개투라고 하고,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중국에서 마을이나 종족 상호 간에 무기를 가지고 벌이던 싸움을 개투라고 부르고, 현지인과 이주민 사이의 투쟁, 경작지와 관계시설 확보를 위한 다툼 등이 개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고 있고, 이 개투 때문에 발전하게 된 건축 양식이 바로 토루라는 양식인데,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토루를 보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웃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예능 프로 몇 가지는 즐겨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서유기라는 프로그램이었고, 그 신서유기 3를 보면 이 푸젠성을 가거든요. 이 푸젠성 가서
여기서 1박인지 2박인지 이제 거주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토르라고 하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지만 이건 유튜브에 올리고 오기 때문에 보진 않겠습니다. 여기가 다 하나하나의 집들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대규모의 어떻게 보면 한 마을이 이렇게 같이 집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이유는 요새요, 요새. 적의 침입을 받으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 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개투가 만연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주택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내용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조선 후기의 인구 변화. 자, 인구 변화 양상은 건국 초기, 조선 초기에는 500만 명이다가 16세기 중반 1000만 명을 돌파하다가 17세기 전후에 동아시아 전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뭐 크게 감소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그래프로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1592년 임진왜란과 1636년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뭐 인구가 크게 감소한다는데 그 앞에 있는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볼 수는 없고, 조선 후기의 인구 변화는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18세기 이후에 크게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유는 농업 생산력이 향상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선 후기 하면 나오는 거, 모내기법이 정착되기 시작했고, 이 모내기법을 보다 더 보완했던 방법이 퇴비, 거름 주는 방법,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됐고, 이와 함께 장시도 발달하고 앞서 나왔듯이 온난한 기후와 의술, 우리 동의보감 이런 것도 이 당시 나오잖아요. 전쟁 임진왜란 끝난 직후에 의술 등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증가해서 결국 19세기 중엽에는 1600만 명을 돌파하고, 결국 인구가 많아지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살지 않던 지역으로 이주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삼북지방입니다. 우리 한반도 얘기할 때 삼남지방이 많이 나와요. 전라, 충청, 경상을 삼남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남지방이 농업의 대표 지역이자 인구가 몰려 살고 있는 지방인데, 반면에 북쪽에 있는 세 개의 도는 삼북지방이라고 불렀대요.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기존에는 농업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삼북지방이라고 불렸던 곳은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 않던 지역이었지만 조선 후기에 와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그래서 개발이 되기 시작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선은 중국 명청이나 일본 에도 시대에 비해서는 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질 않지만 그럼에도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명청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인구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에도 시대 보면 일본의 인구 증가. 일본 역시 17세기 초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합니다. 결혼율과 출생률도 증가했고 생활 수준도 향상되면서 사망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고, 매년 인구가 1% 이상 성장이 될 만큼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고요. 보면 1600년경부터 여기 때부터 이제 17세기 초잖아요. 여기까지 이때부터 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17세기 초만 해도 1500만 명이었는데 2500만 명을 넘어서 18세기가 되면 이제 3000만 명까지 넘보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인구 성장이 정체됐던 시기도 있다는 거예요. 다이묘의 수탈과 자연재해에 따른 흉작으로 인한 기아가 만연했고 전염병까지 창궐했기 때문에 인구가 정체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게 바로 요 시기죠. 이 중에 덴메이 대기근이라고 하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사진으로도 나와 있고요. 1782년부터 1788년에 일어난 대기근인데 기후변동에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해가 겹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일본 최악의 대기근 사건이고, 과거에 한번 이게 수능 시험 문제에 나와서 학생들을
멘붕에 빠뜨린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역사 문제는 연도를 물어봐서는 안 된다. 연도가 나와서는 안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 당시 거의 연도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를 물어보는 한정된 문제였는데 사실 이게 연도 문제상으로 나오면 맞추기 좀 어렵죠. 현대사로 오면 좀 연도를 알아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전 근대사였던 이 시기까지는 좀 연도 문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연도 문제가 한번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세기 후반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뭐 없이 끔찍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것 보이고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는 그림인데 사람들이 뭔가 먹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 손이에요. 팔이 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사람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워낙 기근이 심각해서 인육을 먹는 카니발리즘, 끔찍한 현상이 일어났던 대기근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덴메이 대기근. 시대를 한정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세기 후반이라는 거, 1782년부터 1788년까지였다는 점.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31-1이었는데 내용이 많지 않아서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상업과 도시의 발달, 서민 문화의 발달, 그리고 새로운 학문의 발전.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 부분을 더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